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당신이 여태까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대한항공이 좋아하는 이미지, 나이, 학벌, 스펙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기내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 자, 1번 문항에서 대한항공을 위해 본인이 기울였던 노력의 결과물을 적어라. 배표 치세요. 결과물을 적어라. 노력해온 과정보다 고수는 뭘 적는다? 이미 노력해온 결과물을 적는다. 그 뒤에서 알려줄 거고요. 자, 즉 현재 대한항공만이 하거나 잘하고 있는 기내 서비스, 자부심 있는를 도출하라고 한 개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서비스 강화 및 개선 방안을 쓰고요. 네, 그 서비스에 대한 걸 쓰고요. 이것으로 왜 대한항공인지를 입증해서 최종 면접의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대한항공이 서류 합격률이 90이란 말이에요. 자, 90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전형을 계속 1차, 2차, 3차를 진행하면서 1, 2차 정도는 3차까지 맞나요? 제가 이제 뭐 전형은 모르겠는데 일단 결국 뭘 해왔을 거다? 그냥 실무적인 걸로 운 좋게 갔을 거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자,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다. 자, 이런 거를 물어봤던 문항에서 결국 그 마지막에 준호플로가 말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 CEO의 뇌리를 딱 흔드는 자소서로 면접이 쉽게 갔어야 되는데 얘가 봐도 승무원을 하고 싶은 앤지 아니면 그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금호아시아나 저가항공사가 아니고 왜 우리 대한항공사인지 단순히 1위 여선인지 그냥 1등 회사 뭐 제조업으로 치면 삼성전자처럼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건지 설득이 안 됐던 거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원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 준비하고 마지막에 나이 먹었다고 포기를 하고 있을 거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자지우지 안 하는 건 아니다. 학부를. 근데 이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그거는 이거다. 배표 치세요. 여러분들 배표 치세요. 고수는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면접 가서도 떨어졌던 이유 1번 문항과 같은 문항에서 이 지금 고수가 말하는 이미 개선 방안을 도출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까지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다. 자, 문항을 볼까요?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은 이미 결과물이 들어가야만 한다. 자, 중요하니까 먼저 강의 도입 전에 말을 했는데요. 자, 다시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강의고 다시 한번 외치고 들어가 볼까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제가 말하는 최종 합격 자소서 면접에만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면접에 가서 면접 본다고 내가 면접 가서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아닌 거다. 결국 나의 어떤 자소서 애초부터 자소서 기반으로 나의 정성이 들어간 이 자소서 하나로 마지막에 CEO의 내리를 CEO 즉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내리를 팍 흔들어야 된다. 자소서에 있는 키워드 하나하나로
이 경쟁자들, 나보다 이미지도 좋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스펙도 좋은 그런 친구, 갓 졸업하거나 딱 봐도 괜찮은 친구, 대한항공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친구들이 최종 면접에 왔을 때 내가 뭘로 발라야 된다? 자소서 종이 한 자 차이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나의 어떤 열정이 들어간 그런 키워드로 발라야 된다. 지원자를 초격차로 이겨내야만 여러분이 되는 게임인 거다. 이 취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류가 90% 넘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이 자소서의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복붙하거나 그냥 빨리 쓰고 있을 거다. 어차피 면접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수인 거고 여태까지 계속 떨어졌던 이유 그겁니다. 여태까지 이 실제 내재 의도에서 대한항공 임원진이나 기내 서비스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다. 그거를 이 문항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한테 설득을 시켜 드리겠다. 자, 1번.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진짜 승무원을 위해 준비한 거 맞아? 그리고 왜? 금호아시아나 저가항공사가 아니고 대한항공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아까 말했던 이걸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항은 이런 결과물을 앞에 100이든 한 200자 정도 써주고 그 나머지 400자를 이 목표를 어떤 이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현재까지랑 미래를 물어보는 거다. 현재까지 너는 승무원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래서 나는 이런 승무원이 되는 목표를 가졌었고 어떤 2, 3, 4학년 때 아니면 몇 살 때부터 뭐 이런 계기로 이런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대한항공에서 하는 세미나도 가고 그런 그 승무원 아카데미도 다녔으면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실제로 내가 이런 서비스까지 이용해 봤다. 그리고 승무원이 되기 위한 어떤 아르바이트 등 관련 서비스 직종에서 어떤 강한 멘탈과 진영, 근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준비해 왔다. 여기서는 서비스 경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름의 이 대한항공의 차별화된 점을 알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의 어떤 기종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면 그 교육 과정에서 다 그거 배울 거거든요. 이런 항공기들이 있고 이 항공기 특징을 보고 이 항공기에서는 어떤 기내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한 거를 수치 기반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나름의 현직자를 만나서 정말 승무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뭐 업무 매뉴얼 업무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조금 더 테스트 단위로 써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그 서비스에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겠죠.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나는 이런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거에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거기서 어떤 성과 결과물을 내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어떤 목표를 가졌고 이런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나열식으로 설득만 하면 되는 거다. 앞에 목표가 있고 뒤에 경험으로 준비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 정도로만 쓰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앞에 200자, 150자까지는 처음에 150자까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금호아시아나든 저가항공사든 이 대한항공에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도출해라. 현재 대한항공만 하고 있는 서비스 이거구나. 그리고 다른 항공사보다 이거 잘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자, 거기서 내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까지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용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서 그 서비스 이용 후기를 찾아봐라. 이용 후기를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보고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후기들을 기내 서비스에서 국제선이든 국내선을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한 후기를 보고 내가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앞에 200자 이내로 써줘라. 상상을 해도 좋고 창조를 해도 좋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고민해보고 만약에 정답이 안 나오면 실제로 현재 비행기를 타본 사람한테 최근에 인터뷰를 하든지 내가 인천공항 가서 실제로 지금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국내선이나 국제선 사람들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라도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해낸 새로운 서비스의 개선 방안까지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냐 물어보고 그걸 결과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걸 결과물로 이 150자로 써라. 그게 열정이고 그런 키워드가 마지막에 이 CU의 내리를 흔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국내선도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이용해보세요. 직접 내가 그런 서비스를 찾아보고 키워드 찾았을 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다? 실제 기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내가 타보고 그 서비스를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보는 사람이 초초고수인 거다. 자, 이게 어렵다면 서비스 후기를 엄청나게 구글링해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무조건 개선 방안까지 도출한 결과물을 이 앞에 100, 200자로 써주고 그 결과물이 내가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기울였던 노력임을 이미 입증을 해주는 거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이미 목표를 적은 거며 이런 거 바탕으로 나의 마지막에 미래는 이런 준비해온 과정들 순서는 이거예요. 1번 이거 써주고 준비해온 과정들 써주고 마지막에 3번의 미래는 이런 거다. 이런 거 해온 사람 이런 거 결과를 만들어 온 사람이 이것도 잘해줄 거라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최연소 기획 서비스 팀장이거나 아니면 기내 업무 표준 새로운 기획 서비스에 대한 업무 표준까지 만들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후배 교육 및 양성 및 후배 교육, 후배 양성 및 규정 매뉴얼을 정립하는 해주는 그런 승무원 인재인 것이다. 이게 나의 목표인 거다. 이 3번 1 자, 다시 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 3, 이 순서로 가면 되는 거다. 자, 중요하니까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도는 2, 3번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2번이 중요해 보이는데 최고의 서비스니까 엄청나게 그 최고라는 단어에 이제 맹목적으로 또 내 뭐 최고 서비스 한 게 뭐 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자, 근데 이거는 무난하게 써도 되지만 결국 이 정도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 이 팀장들이 원하는 이 최고의 서비스란 제가 봤을 때는 참신하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도 그럴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없던 거나 창조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원래 있던 거에 대해서 작은 부분을 개선한 것들이 혁신이 되어왔다. 여태까지 서비스도 죄송합니다. 결국 여기서의 고수는 현재 서비스 현황에서 장단점을 보고 작은 부분 개선을 통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든 그런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그날 서비스 관련된 내가 일을 해보면서 거기서 나는 현재 이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뭘 봤다? 장단점을 봤다. 이게 결국 우리가 기내 항공기 기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서비스 생각하고 있지만 너같이 새로운 참신한 내가 와서 이런 현황의 서비스를 현안 진단할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개선을 통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작은 그 부분을 개선했고 그런 걸 통해서 장점을 부각하거나 아니면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던 경험이 너가 최고의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 거다.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라면은 너가 이 기내 서비스의 현황을 볼 줄 아는 애냐. 그냥 뜬구름 잡고 참신하고 기존에 없던 거에 대해서만
나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 중수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하수는 나는 봉사 희생정신이 있고요. 항상 밝은 미소가 있고요. 배려심이 있고요. 그리고 자, 고객 만족을 위하고 있고요. 항상 창의적입니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로 판단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서비스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라면 1차원적인 접근인 겁니다. 이 주노폴로가 말하는 중요한 실무용 인재는 기내 안에서도 기내의 현황 서비스를 자가 진단할 줄 알고 그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 조금이라도 그 단점을 개선하는 부분, 작은 부분은 개선을 통해 이런 거 장점을 부각하거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다. 이 팀장들이 이 문항에서 이런 대학 시절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받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한테 아마 호감이 갈 거다. 그래서 고수의 사례를 아르바이트든 그런 관련 경험을 통해서 써주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3번. 성장 과정 중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입니다.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의 내재 의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라고요. 그래서 소제목이나 앞에 도입에는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고 체력, 정신적으로 힘든 승무원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문항인 거다. 여러분들은 이 승무원 일 자체가 이제 기내에서 많이 서 있고요. 서 있고 그리고 업무 강도가 고객 컴플레인 대응이라든지 그 시간에 맞게끔 딱딱딱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다. 그게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개인 평가에 반영, 팀 기내 서비스 그 같은 소속된 팀 평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걸로 그 국제선이나 국내선별로 나래비를 세울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업무 강도가 낮지가 않다. 조그마한 실수로도 엄청난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시차나 계속 서 있으면서 웬만한 서비스보다 엄청나게 하드한 일일 거다. 이렇기 때문에 퇴사율도 높은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 상하관계도 조직 그 상하관계도 그 섞여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문대나 이 관련된 항공 관련된 학교 나온 분들이나 이 대졸 4년제 졸업했던 분들이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상하관계나 나이로 봤을 때 엄청나게 하드할 거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대규모 채용의 이유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다. 결국 면접에서 네가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힘들게 교육시켜놨는데 네가 나가면 안 되거든. 그건 우리 회사의 비용이 되니까 너가 멘탈이 강한 사람임을 우리는 면접에서 확인해 볼 거다. 근데 그 면접에서 이 문항의 내재도가 이건데 여기에 적절한 경험을 설득이 들어가야 면접에서 쉽게 풀리는 거다. 근데 여기가 이상한 성장 과정이 들어가고 뭐 서비스 관련된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뭐 여행 가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처럼 여기서 간단하게 접근하게 된다면 그 면접에서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이 빡센 승무원 생활을 버텨줄 만한 사람인지를 설득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 면접 시간은 굉장히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 원하는 내용들 열어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가치관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진영 근성 강한 멘탈입니다. 너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되는 이유 한 가지. 이거는 제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자신만의 이런 진영과 근성 강한 멘탈이 느껴지는 그런 가치관을 키워드로 앞에 도입으로 쓰고요. 그리고 내 이런 성장 과정 중 이런 내용 중을 써주면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의 인생 경험 중 가장 너를 힘들게 했던 큰 실패 경험이나 업무적으로 무게감이나 마감기한으로 압박했던 경험, 아주 너를 힘들게 했던 거죠. 이런 걸로 나를 압박했던 그런 상황을 승무원 경험이나 대입을 해보는 거다. 임원진들이 그런 상황을 태기를 해서요. 경험을 그 상황을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인 과정으로 버텨내서 끝까지
이겨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까지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백자는 가치관, 자신이 이런 가치관을 써주고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극복해온 거를 써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그 과정, 그 선택을 한 거에서, 그 경험에서, 그 스토리를 적으면서 내가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그냥 서술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어떤 행동, 액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은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갔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자,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런 위기 상황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해도, 아니면 실수를 거듭해도 결국 그런 과정에서 나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정신력으로 버텨 나가서 이런 멘탈로 그 과정을 뭐 1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했다든지, 아니면 최종 결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액션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500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 여기가 자소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내재 의도를 강력하게 강의를 했고 길게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승무원은 이걸로 마지막에 되는 게임은 아니다. 2차 면접까지, 제 3차까지 있는 걸 들었는데요. 2차까지는 이걸로 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되는 거는 제가 말한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1번 항목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다. 대한항공이 분명히 좋아하는 이미지나 나이, 학벌, 스펙, 이미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만드는 허상이고요. 중요한 거는 아마 나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그 후배를 뽑는데 지금 그 실제 그 항공대나 항공운항과 대학교 나온 그 분들 선배로 있거나 그 후배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당연히 뽑겠나요? 안 뽑는 겁니다. 결과물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구나, 버텨주겠구나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다 비슷비슷하면 마지막 갔을 때 결국 학벌이고 스펙이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불합격으로 만들어 왔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도 우리 대한항공사의 열정과 열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의 입사를 위해 본인의 기울인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다. 어디에? 자소서에 무조건 그 키워드를 녹여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상반기 취업하려면은 이 강의 리스트 꼭 보시고요. 저희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준호프로 치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네이버 카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오셔서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친추 많이 해주시면 제가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료 취업 강의고요. 네, 여기 오셔서 제 합격 후기도 많이 보시고, 네, 올해는 승무원 취업도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채팅 시청에서 카카오 폴로 123 채팅 시청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제가 또 상담도 해드립니다. 자, 해주시고요.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